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린 건 22년 만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수진 특파원,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군요. 네, 연준은 이틀 동안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리의 회의를 마치고 오늘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즉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0.25%포인트씩 올려왔는데 이른바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0.25에서 0.5%였던 미국 기준금리 범위는 0.75에서 1%로 올라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밝힌 금리 상승 이유, 40년 만에 최악 상승을 기록 중인 물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nflation is much too high, and we understand the hardship it is causing,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bring it back down.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시장이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 양적 긴축도 시작한다는 겁니까? 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사서 시중은행에 달러를 엄청 풀었거든요. 이 채권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올 텐데요.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중앙은행이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대신 시중에 풀린 돈이 다시 중앙은행 금고로 돌아오겠죠. 다음 달 국채 3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MBS 175억 달러를 매각하고 이후 이 규모를 95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양적 긴축 당시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속도인데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연준이 물가 안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무섭게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 값은 드디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하락세로 돌아선 결정적인 원인, 금리 인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를 텐데 그럼 집값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건지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가시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 넘게 뛴 아파트값은 강력한 대책이 나왔던 2019년 딱 1년만 하락했을 뿐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진 직후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자 아파트값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0년 7.5%, 2021년은 14%나 올랐습니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긴 대세 상승이 드디어 꺾이는 걸까?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8월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작년 8월에는 한 달 만에 1.7%가 넘게 올라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급격히 꺾이기 시작하더니 올해 2월과 3월 드디어 2달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 기간 내내 사상 최저인 0.5%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1.5%가 됐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3배가 된 겁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출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매매가는 물론 전세 가격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당분간 집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소득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 주식 가격 하락을 꼽았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지역별로 조금 오를 수는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값이 어떻게 될지 관심들 많으시죠? 부동산 시장의 잣대인 서울 아파트 거래 상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월 평균 거래 가격을 볼까요? 강북구가 3.3제곱미터, 한 평에 3,100만 원인데 강남구는 8,400만 원, 거의 3배나 됩니다. 거래는 거의 끊겼지만 간혹 거래되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은 놀랄 정도입니다. 76억, 63억, 38억 원. 대출 규제까지 있어서 이제 강남은 진짜 돈 많은 현금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39평 아파트가 3주 전 63억 원에 팔렸습니다. 2달 만에 12억 원이 오른 값입니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입지에 있는 포수다 보니까 근처 레미안 퍼스티지 67평은 76억 원, 반포자 25평은 3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모두 이전 기록을 깬 신고가입니다.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서초구의 주택 거래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 6월 500건이 넘었지만 올해 2월 10분의 1인 40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거래되는 건 주로 크고 비싼 아파트들입니다. 큰 평수 위주로 손님들이 좀 많이 찾으세요. 정말 로얄동으로 좋은 층 이런 것들만 딱 짚어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은 누가 사들일까? 진짜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다 72평이면 한 74억, 75 이렇게 내놓으시고 청년분들도 그 정도 어느 정도 가격을 인정하는 진짜 부자들이 이제 지금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울에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십억 원씩 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돈이 아쉽지 않은 현금 부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나는 정말 좋은 것만 사겠다. 그런 분들 대다수인 것 같아요. 상당수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후반 정도까지 그 사이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전문직에 있는 분이라든가. 대선이 치러진 3월 서초구의 아파트 거래 98건 가운데 50제곱미터 미만 초소형과 LH 임대아파트 등을 뺀 나머지 아파트 거래는 27건에 불과합니다. 이 27건 가운데 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거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15억 초과 30억 원 이하 거래가 13건, 그리고 30억 원이 넘는 거래는 9건이었습니다. 최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현금이 많은 몇몇 부자들만의 리그란 뜻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서울 강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분양하는 강북 아파트들은 청약 열기가 확 식었습니다. 경쟁률도 낮은 데다 심지어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건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인데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수유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2달 뒤 입주하는 수유 칸타빌입니다. 지난달 초 청약을 받았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16가구 가운데 198가구, 92%가 계약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약을 포기했을까? 서울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하다 했는데 딴 데선 떨어지고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신 거지. 단가가 비해서 너무 세다. 서울 강북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유 칸타빌은 78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10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이 값 주고 사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무순위 신청까지 받았지만 5개 평형이 미달렸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짓고 있는 한화 포레나. 일반 청약 경쟁률이 7.1대 1에 불과합니다. 1월만 해도 근처의 다른 아파트는 경쟁률이 34.4대 1이었으니까 불과 2달 만에 청약 열기가 확 식은 겁니다. 이 아파트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11억 5천만 원입니다. 역시 계약 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년 그런 거 시세가 오히려 비싸게 그냥 하는데 안 좋지만 이게 시세를 좀 사고도 남는데 나 같으면 안 받아요. 서울 아파트 계약 포기는 작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 5천 호, 2달 만에 1.5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 안성 같은 외곽 지역부터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집값 하락의 전조현상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대출 규제도 촘촘합니다. 비싼 이자 내가며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 시장도 침체되어 있죠. 분양 시장도 미분양이 막 늘어나죠. 그러면 매수자들이 이제 굳이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현금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강남 4구는 거래는 여전히 바닥이지만 가격은 아주 조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서울의 동북지역 8개구는 1월부터 석 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